여러분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지닌다는 이른바 성악설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지금부터 소개할 이 사건을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2020년 3월 중국 상하이의 한 주택가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한 남성이 거센 불길을 향해 무작정 뛰어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어이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 불길 속에 자신의 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27살 류모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하이 교통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고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녀가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고 집 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불에 타 숨진 줄로만 알았던 류모의 몸에서 단순한 화재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살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녀를 살해한 사람이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당시 26살의 하오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도대체 왜 아내를 살해했던 걸까요? 이에 경찰은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고 정신감정과 사이코패스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정신감정 결과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딸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류모의 가족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국 유학까지 다녀온 데다 겉보기엔 누구보다 반듯하고 엘리트 같던 그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도무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는 아내를 이토록 잔혹하게 살해하고 불까지 질렀던 걸까요? 사실 하오제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큰 공장을 운영하던 부모 밑에서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과한 뒷바라지를 받으며 돈 걱정 한 번 없이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또래보다 훨씬 좋은 옷과 장난감은 물론 수준 높은 교육까지 자연스럽게 누렸고 원하는 것은 대부분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수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쉬웠던 환경은 오히려 그에게서 배움에 대한 관심과 끈기를 조금씩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책상에 앉는 것조차 버거워했고 공부에 대한 거부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한 아버지는 돈이면 어떻게든 길이 열릴 것이라 믿으며 큰돈을 들여 아들을 지역 내 명문사립 고등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으로 들어간 명문사립 고등학교에서도 그는 끝내 노력이라는 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매번 과제는 미뤄졌고 성적은 반에서 늘 바닥을 맴돌았으며 집에 돌아와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에만 쏟았습니다. 그나마 부모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내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의 성적으로는 사실상 진학 가능한 대학조차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오제의 아버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돈만 있으면 입학이 가능한 영국의 한 대학교에 아들을 유학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 자유가 주어지자 그는 아버지가 유학을 위해 지원해준 무려 2억 원에 달하는 돈을 학업이 아닌 유흥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는 제대로 나가지 않았고 성적은 연이어 낙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오제는 이런 사실을 부모에게 철저히 숨긴 채 겉으로는 평범한 유학생처럼 생활을 이어가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학교에서 퇴학 경고까지 받게 되자 해외 생활이 너무 힘들다, 더 이상 공부는 못하겠다 라며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의 큰 기대를 저버린 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하오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기술도 없고 사회 경험도 전무한 그는 마땅히 갈 수 있는 일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이 언제까지 부모의 등골을 갉아먹으며 기대어 살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하오제의 부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결국 지인의 소개로 괜찮은 직장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귀하게만 자란 하오제는 적은 월급에 비해 과중한 노동 강도에 도무지 만족하지 못했고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말도 없이 몰래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퇴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돌아오며 마치 여전히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생활을 꾸며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시간을 때우고 현실을 잊을 무언가를 찾던 그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불과 며칠 만에 그는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도박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채권자들이 직접 집 앞까지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집 앞에 들이닥친 그제야 하오제의 부모는 비로소 아들이 이미 오래전에 직장을 그만뒀고 1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오제는 마침내 부모 앞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제야 하오제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도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하오제는 울고불고 매달리며 마치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할 것처럼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자 하오제 부모님의 마음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약 70만 위안, 한화로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아들의 도박 빚을 모두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하오제는 머릿속으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엔 우리 부모가 대신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이미 도박에 깊이 빠져 있던 그는 그 확신을 발판 삼아 다시 도박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큰 금액이 오갔고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무려 200만 위안, 당시 한화로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도박 빚이 쌓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오제는 이번에도 부모가 결국 갚아줄 거라는 생각으로 집 안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는 도박을 절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하오제의 부모는 아들의 도박빚 200만 위안, 한화로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신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던 하오제의 부모는 아들의 도박 중독을 끊기 위해 결혼이 마지막 해법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마치 영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유학파 청년인 것처럼 하오제를 꾸며냈습니다. 그리고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상하이 교통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1살 연상의 여성 류모와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이후 하오제의 부모는 아들 부부를 위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한화로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결혼 지참금까지 직접 준비하며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리고 신부 측에서도 하오제가 유학파에다 탄탄한 배경을 지닌 데다 딸이 상당한 결혼 지참금까지 받는 모습에 별다른 의심 없이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불과 2달 만에 하오제는 아내가 받은 결혼 지참금에 노골적인 관심을 드러냈고 아내에게 약 470만 원을 건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이를 거절하자 그는 더 이상 영국 유학파인 척, 또 착한 남편인 척하는 연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사실 도박으로 인해 큰 빚을 졌고 이제는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내는 남편이 상습적인 도박 중독자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오제가 요구한 470만 원은 그가 떠안고 있던 전체 빚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그 시점에서 그가 지고 있던 빚은 이미 2억 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돈을 건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돈은 우리 둘만의 돈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걸 가져가면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당신도 알잖아요. 당시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그리고 이 말을 끝으로 아내는 아이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곧장 친정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하오제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도박 중독자라는 실체가 드러났고 돈줄은 완전히 끊겼으며 이대로라면 학력 위조까지 탈로나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사건 당일 하오제는 류모의 부모, 즉 장인과 장모가 아침 운동을 나가 집을 비운 시간을 노렸습니다. 그는 몰래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홀로 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오제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임신 중인 아내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범행 직후에는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를 집안 곳곳에 뿌린 뒤 불을 질렀고 모든 흔적을 불태워 사건을 사고로 위장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경찰이 하오제에게 그동안 아버지가 그렇게 당신을 위해 애썼는데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父母在你身上真的花了那么多心血啊，我听得出来，真的是。其实说句实话啊，像现在这种急场啊什么的，除了让我难过一下，其实改变不了我内心任何想法。 그의 말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도 또 가족을 향한 미안함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는 그 무렵 이미 대장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你知道你父亲得了什么病吗？我知道癌症，癌症什么癌症？肠癌。 하지만 정작 하오제에게서 그런 아버지를 향한 미안함은 조금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30일 그는 임신한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그리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오제의 부모가 보여준 조건 없는 뒷바라지가 오히려 아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